안녕하세요.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부채 폭발이 피할 수 없는 이제 공포라는 거죠. 지금 현재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위험 신호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라는데 지금의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그러니까 연체를 막는 모습하고 정반대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연체율이 늘면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회생을 다 받아줘야겠습니까? 아니죠. 개인회생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파산하고 부채 안 갚겠다고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을 구제해주면 이제 채권자들은 어디서 돈을 받습니까? 결국 이제 해를 모저드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결국에는 사람들이 책임감과 양심을 다 그냥 져버리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드사도 카드사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답니다. 하나카드 순이익은 63%, 우리 카드는 순이익이 46% 줄어듭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연체율이 높아졌다는데요. 점점 이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8개 카드사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도 눈에 띄게 늘었답니다.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연체가 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부실 채권이 된다 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돈을 더 빌릴 수도 없고 원금은커녕 이자 납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점점 이제 궁지에 몰려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와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며 살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과거에 다 겪었죠. 과거에 겪었고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연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권 주식이 들어오면 별일이 없을까요? 나라에서 부채를 탕감해 줄까요? 전부 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파산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연체하게 되면 이제 빚으로 이자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강제 모드가 강제로 이제 성실해지는 거죠. 강제로 처리 되는 겁니다. 이제 파산 시청에도 안 받아주고 장사하다 망했다, 사업하다 망했다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받아줬는데 이제 투기하고 망해서 이제 파산하려고 하고 개인회생 하려고 하면 안 받아주는 거죠. 이제 더 가상금리에 더 무리한 조건의 빚을 이제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강제로 성실해지는 거죠. 1,000원, 만원 먹을 거 안 먹고 아껴 쓰고 저축한 돈으로 이제 빚을 이제 갚는 상황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빚내서 투기하고 욕심 부리고 한 이들 이제 지옥으로 추락하는 거죠. 채권 출입 전화를 계속 받으면 일상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빚의 노예로 전락한 이들, 그들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자기 삶을 이제 금융권에 이제 떠맡긴 상태로 이제 허덕이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연체하면 신용불량자 되고 압류 들어오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은행들이 뭐하냐? 집도 뺏고 차도 뺏고 어쩌면 직장의 월급도 뺏고 뺏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금융권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연체가 이제 늘어나는 것 왜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투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경매 넘어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몰리는 거죠. 삶은 전쟁터고 그 전쟁터에서 이래저래 빚으로 자기의 이제 보호막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에서 하이에나들이 자신을 다 덜쑤시는 거죠. 무서운 일인 거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주변 상황들을 아주 엄중하게 내다보고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서 로우키로 살아야 됩니다. 신중한 모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동정해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들과 엮여서도 안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귀 기울여서도 안됩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부탁하고 하는 얘기들 아예 그냥 차단해야 됩니다. 뭐 어떤 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하냐. 너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를 그렇게 차단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지만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계하고 멀리하고 항상 의심하는 게 우리 삶을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태도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언제든지 먹잇감이 돼서 실체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빚을 연체를 엄청나게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한지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알게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야반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연체가 폭등한다는데 상황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은행들도 충당금 쌓아야 되고요. 그러면요 이제 점점 더 대출을 이제 못해주고 대출 줄이는 거고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 아니고 신용도 낮은 사람에게는 이제 대출 안 해주는 거죠. 대출 안 해주면 틀어막히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쌀하고 휴지하고 엄청 쌓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생필품 가격도 미친듯이 오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무리하게 투기해서 니네들이 빚지고 연체한 건데 왜 정부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관련 업계가 금융권이 건설업계가 주식업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라고 권해놓고 이제 와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자기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도 늘고 연체도 늘고 나라 꼴이 점점 더 암울해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